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일부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원과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유류분 소송 중이시거나 이에 관한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유류분 사건의 의뢰인들께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자마자 즉시 연락을 주셔서 내 사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류분 결정의 내용을 알아보고 사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쏭달쏭한 가사상속의 세계 김수정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민법의 유류분 일부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원과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유류분 소송 중이시거나 분쟁 중에 계시는 분들, 향후 유류분 청구를 계획하시거나 유류분 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으신 분들 모두 관심이 크실 듯합니다. 그런데 사실 1977년에 처음 유류분 제도가 신설된 이래 우리 사회 구조와 가족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심리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합헌 결정이 났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유류분 제도를 대폭 손을 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하게 위헌 결정이 내려져 즉시 효력을 상실한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뿐입니다. 그리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것과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두 가지 측면에 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논란에 비해 유류분 제도에 크게 변동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유류분 제도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망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에 대해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생존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하였는데 이것을 왜 법이 제한하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헌법재판소는 아직은 유류분 제도가 수행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아 제도를 존속시키되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위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는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망인의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망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류분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도 망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 청구를 하는 사건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동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은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망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유류분 청구권자와 유류분 상대방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 유류분권을 상실하는 당사자가 생깁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을 해야 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유류분권을 상실시킨 것은 아니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유류분에도 기여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유류분에 기여분이 준용되지 않아서 망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것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당하다고 보아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을 해야 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류분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망인의 형제자매가 청구한 유류분 소송은 기각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즉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법 불합치가 난 조항은 이론상으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일선 법원에서 이전과제와 동일하게 재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망인에게 폐륜적 행위를 한 사람의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폐륜적 행위가 유류분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 폐륜적 행위의 정도와 결과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는 개정되는 법률과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류분 사건에서도 기여분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 부분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망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망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보답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결정 이전에도 대법원은 이러한 기여를 특별수익 인정에 다소 반영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반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상속인에게 기여분 인정
인정되는지, 기여분이 얼마나 인정될 것인지가 개별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심리되고 그 결과에 따라 반환할 유류분의 가액에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가뜩이나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당분간은 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유류분에 대한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의 내용과 그 영향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류분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직 소송은 없지만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송 전략 수립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욱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